자, 저희가 오늘은 이 류현진 선수 지난 월요일날 이 신시내티전 호투의 비결이었던 이 커브볼의 비결, 또 달라진 이 류현진 선수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GABP에서 열린 지난 신시내티 원정 경기에서 류현진 선수가 5이닝 동안 4피안타, 볼넷은 하나밖에 없었고 7개의 탈삼진을 잡으면서 2실점을 했지만 이 2실점은 모두 비자책점입니다. 그러면서 시즌 2승을 거둘 수 있었고 평균 자책점까지 1.89까지 낮췄었던 류현진 선수였죠. 맞습니다. 이날 경기 투구수 83개 중에 이 가장 빛난 구종, 단연 이제 커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개의 삼진 중에 또 3개는 바로 이 커브로 또 잡아냈었고 이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이 수술 전보다 약 한 뭐 1마일, 2마일 정도 떨어진 상황에서도 류현진 선수가 호투를 펼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이 커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류현진 선수의 2023 시즌 구종별 성적을 살펴보면은 역시 가장 돋보이는 거는 커브입니다. 커브 구사율도 18.6%로 확실히 부상 이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피안타율도 1할 1푼 1리, 헛스윙 비율도 31%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세부 지표로 보더라도 네. 사실 류현진 선수가 던지는 모든 구종을 통틀어서 타구 속도가 가장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 성적, 그러니까 타구 질을 통해서 예측하는 성적을 보더라도 커브볼이 올 시즌에 현재까지는 가장 좋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두 번의 등판에서 또 이제 류현진 선수가 이 하드에 딱 2개씩밖에 맞지 않았었는데 이게 또 이 달라진 커브의 활용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류현진 선수가 수술 이전에는 커브를 사실 이제 이른 카운트에서 카운트를 잡아가는, 허를 찌르는 그런 용도로 썼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결정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 커브의 위력이 더 좋아진 원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류현진 선수가 사실은 릴리스 포인트가 확실히 수술 이전에 비해서 높아졌어요. 저희가 팔각도 얘기를 많이 밈처럼 소비를 하잖아요. 근데 모든 투수가 팔각도가 높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수술을 전에 이 통증이라던가 부상을 통해서 이제 선수가 이 고통으로 인해서 팔각도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몸 상태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그 선수의 원래 팔각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류현진 선수가 수술 전까지 통증을 참고 던졌었는데 수술을 통해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팔꿈치 통증을 처음으로 느끼지 않는 상황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팔각도가 높아졌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 팔각도가 낮아지면은 회전축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거 저희가 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면 투수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던지면 저쪽으로 딱 꽂혀야 되는데 원하는 대로 또 제구가 안 되는 그런 효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살펴볼 수 있는 게 회전축과 가장 관련된 지표는 사실은 유효회전입니다. 유효회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구종의 무브먼트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회전을 말하거든요. 네네. 포신 패스볼 같은 경우에는 백스핀, 거꾸로 공이, 그러니까 투수 입장에서 봤을 때 공이 자기 쪽으로 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커브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앞으로. 스핀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구종에 비해서 뚝 떨어지는 움직임이 있는 건데 이 부분이 확실히 류현진 선수가 좋아졌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릴리즈 포인트가 올라가면서 류현진 선수가 여기에서 던졌던 커브가 여기에서 던진다면 사실은 그 탑스핀이 더 잘 걸릴 수 있다는 거, 그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효회전을 살펴보면은 2021 시즌에는 84%였고 2022 시즌에는 85%.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유효회전이 이전에는 살짝 낮은 상황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89%까지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이 팔각도가 낮을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탑스핀 대신에 회전축이 기울면서 커브는 커브인데 좀 덜 떨어진다거나 좀 의미가 없는 그런 회전들이 많이 또 섞일 수 있다라는 거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브먼트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2021 시즌, 2022 시즌 대비해서 류현진 선수의 이 커브볼 무브먼트 합이 22.7인치로 확실히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드히트 같은 경우에도 무브먼트가 좋다 보면은 정타로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특히 커브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종으로 떨어지는 커브 같은 경우에는 횡으로 휘는 변화구는 배트에 걸릴 확률이 높잖아요. 왜냐하면 선으로 치는 거니까. 네. 하지만 커브볼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질 경우에는 점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하드 히트를 맞추기가 정말 힘든 구종이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류현진 선수 이런 유효회전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제구할 수 있다라는 거, 요것도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커브 제구 역시도 2021 시즌, 2022 시즌에 비해서 확실히 원하는 위치, 더 정확하게는 이제 낮은 쪽으로 잘 제구가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좀 이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피치 터널링 이론에서도 이 사실 이제 커브의 활용이 늘어난 거, 이 포심과의 궁합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도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2015년에 하드볼 타임즈에 기고된 칼럼에 따르면은 커브 뒤에 패스볼을 던졌을 때, 또 패스볼 뒤에 커브를 던졌을 때 각각 구종의 헛스윙 비율이 30% 이상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커브의 위력을 극대화하는 이 터널링 구간이 확실히 류현진 선수가 늘어났거든요. 네. 수술 이전에 비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타자 입장에서는 패스볼과 커브를 분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무브먼트가 좋다 보니까 갑자기 떨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헛스윙이 나오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요. 이제 느려진 패스트볼 구속에 대한 해답을 오히려 더 느린 커브를 던지면서 섞어 던지면서 또 타격하려고 하는 류현진 선수의 모습인데, 사실은 이 신시내티전에서 커브 가장 느린 공이 뭐 킬로미터로 환산했을 때는 105.5km였고 가장 빠른 포심 패스트볼이 144.3km니까 약간 뭐 킬로미터로 따져보더라도 40km 가까이 차이가 좀 있는 그런 구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브 다음에 패스볼을 던지면은 타자 입장에서는 더 빠르게 느껴지고, 사실 타자뿐만이 아니에요. 시청자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커브 이후에 패스볼을 던졌을 때 왜 이렇게 88마일짜리가 빨라 보이지? 맞아요. 이런 느낌을 받는 거고, 또 반대로 패스볼 이후에 더 느린 커브를 던지게 되면은 타자가 타이밍을 맞추기가 더 까다롭게 느껴지는 거죠. 아,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 류현진 선수의 커브 낙폭이 이 예전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정말 좋아졌다라는 거는 이 베이스볼 서번트의 2023 시즌 수직 무브먼트가 70.6인치로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손에서 떨어졌을 때부터 이 타자 앞에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로케이션까지 그 거리가 무려 지금 70.6인치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게 179.3cm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59 이상 커브를 던진 선수 225명 중에 1위. 뭐 물론 이제 류현진 선수는 몇 경기 던지지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굉장히 커브의 낙폭도 크다라는 거, 이 수치를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수직 무브먼트가 70인치가 넘는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낙폭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낙폭을 활용해서 타자들의 헛스윙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결정구로 쓰고 있다는 거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류현진 선수도 경기 끝나고 나가지고 오늘 커브에 대해서 몇 점 줄 수 있겠냐, 이제 현지 리포터가 이제 얘기를 했을 때 100점 만점에 100점 준다. 사실 류현진 선수가 이렇게 한 번도 없었어요. 자신에게 후한 평가를 내리는 거 굉장히 또 드문 일이잖아요. 그렇죠. 퀄리티 스타트 하면은 보통 60점부터 시작하고요. 네. 완봉승 하더라도 90점 주는데 뭔가 아쉬운 게 있었다고 얘기를 네. 하는 선수인데, 근데 이번 커브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하니까 류현진 선수가 본인의 커브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그건 뭐다? 앞으로 구사를 더 높일 수도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류현진 선수가 대단한 선수라는 게, 메이저리그 처음에 진출했을 때도 역시 류현진의 트레이드마크 체인지업은 통하는구나. 그런데 그 이후에 부상이 또 어깨 부상 크게 한번 찾아왔잖아요. 그 다음에 왔을 때는 이제 커터를 추가하면서도 투구 패턴의 변화를 줬고, 또다시 두 번째 토미존 수술을 한 다음에는 이제는 커브 활용을 또 다르게 가져가면서 점점점 진화하고 변화해가는 투수라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만약에 커브를 상대 타자들이 대응을 하기 시작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주무기인 체인지업으로 간다던가, 또 이제 커터도 아직까지는 사실 뭐 기대값이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일단 타구 허용 속도가 너무 빠른 상황이긴 네네. 해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도 커터를 자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커터까지도 좋아지게 된다면은 류현진 선수의 결정구로 던질 수 있는 공은 더 늘어나게 되겠죠.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주말입니다. 일요일 클리블랜드전에서 과연 이 류현진 선수가 또 어떤 투구 패턴으로 접근을 할지, 요걸 또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그렇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의 투구 분석이 한층 더 재밌는 이유가 아닐까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류현진 선수의 또 새로운 결정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커브가 더 위력적이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혹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또 전날에 올렸던 이 라이브 영상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카드로 옆에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또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